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2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언론 어제 오늘에 등장했던 제 눈에 띈 제가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뭐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이제는 북한의 핵이 나한테 위협이 된다. 북한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협상을 한다. 공식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고 꾸준히 균일하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안보실에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중국 좌파 세력인가 트럼프가.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다뤘던 내용하고 제목이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걸 이제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전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이 내용, 어제도 말씀드렸던 서부지법 7층에 올라가서 영장판사실을 박차고 들어간 이 사람, 이제 오늘 체포됐죠. 체포됐고 이제 밝혀진 것 같습니다. 현재 사랑교회 제1교회 전도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교회 전도사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전 목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은 이형석 밝혀졌습니다. 자, 잡혔죠. 이거하고 트럼프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거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거 스스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크게 있습니다. 지금 내란 전국에서 폭도로 돌변하기까지 하는 탄핵 반대 세력의 핵심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형석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대장으로 봐야 되겠죠. 행동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들의 신념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국, 윤석열, 그리고 정광훈으로 이어지는 그 체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광훈을 기독교계에서 감히 비난하거나 쳐내지 못해요. 궁지에 몰리면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즉 이것은 뭐냐? 기독교 개신교 세력 전반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사실은 표하고 있다. 근데 그들 성향이 상당히 일치한다. 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미국이 사실은 윤석열을 싫어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방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개선, 소위 종전선언을 하려고 한다 바로. 그리고 그걸 공약을 계속으로 이야기해왔다. 아주 강하게.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주장해왔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예요. 그게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은 절대 지금 상태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 세력은 하루아침에 정신분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때까지 뭘 믿고 이렇게 행동해왔지? 내 모든 걸 바쳐서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생각하는 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전체 새로운 분위기고 전혀 다른 미국의 등장이고 또 전혀 다른 러시아의 등장이며 또 전혀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될 중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엄청난 기회 우리가 잘 극복하면 우리가 엄청난 기회 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혀 다른 우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재미없고 긴 영상에 꾸준히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각자가 뭘 하시든지 간에 농업을 하시든지 전문가이시든지 박사이시든지 택배 배달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어업을 하시든지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걸 요구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이형석의 말을 보면은 27일 날, 그 다음날 이제 서부지법에 가기 전에 올린 이 영상인 것 같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도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죽든 몽둥이를 맞아 죽든 간다고요.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 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이 40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발언은 뭐와 상당히 유사하느냐 하면은 이슬람 근본주의자. 거기 이런 거 보셨죠? 심지어 여성도 그들의 옷 안에다가 폭탄 전체를 두른 다음에 자살 폭탄을 공격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군중이 많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출발 전에 영상을 남겼다면 이런 말과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고민 안 한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도 그런 싹이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념은 법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권을 강조하는데 저항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불법 계엄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은 법을 위헌적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 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지배 세력이 우리를 탄압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법과 무관하게. 나라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저항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합법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한 거예요. 이건 저항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폭도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변하고 우리나라에 숨을 데가 많다. 인구 밀도도 낮고 그래서. 그러면은 반군이 되는 거예요. 반군이 바로.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새 성장해서 이만큼 있었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은 안 생겼지만 그런 그룹은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이런 개신교 극단주의자 세력들 하고 일베류의 친구들이죠. 아마 다른 식으로 불거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넘기면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일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절대적 우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념 우리가 또 지지하는 지도자들 박정희,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을 철떡처럼 미국은 지지하고 있다. 그 대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게 꼭 흔들릴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수천 년간에 곧 계속 내리막을 타고 오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36년간 뺏겼지만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우리의 화려했던 시절로 복귀하는 리듬이 보인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 과정에 동참하게 된 것은 영광이다. 극단주의적인 표현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그런 계기가 우리한테 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전체는 시야가 확 넓어진다. 아, 우리가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충진해 줄 겁니다. 배터리 만땅 되는 거예요. 한참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고민거리와 전혀 다른 고민거리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 같은 거는 몇십 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뭐 한 예로 말씀드리고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사람의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 이런 모습이 과연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자, 우리가 저런 불교는 우리한테 들어온 지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10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한 200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체화가 많이 돼 있어요. 예. 불교도 옛날에 한때 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말에 한참 부패했을 때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민초들이 접수하는 불교는 이렇게 위압적이지는 않아요. 믿으라 하는 건 없어요. 너는 나를 안 믿으면 우리한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열외가 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면 돼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게 절이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쇠락한 부분도 물론 많죠. 저도 여러 차례 봅니다. 가까운 데서 절과 관련된 부정 비리를. 네, 보통 사람 같아도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거든요. 그래도 수천 년간 우리하고 만나면서 융화가 돼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개신교라는 것은 역사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존중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주의랑 같이 들어왔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인정했잖아요. 가톨릭은.
개신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무지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이 종교의 힘으로 깨우쳐 주겠다라고 그런 기본 시선을 깔고 들어온 종교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뭐 한 100년, 뭐 100여 년 됐죠.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완전히 체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긋도는 게 있어요. 내 깊은 곳에 가서 쿡 꽂히지 않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는 저는 종교와 철학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술도. 나의 영혼을 계속 혼탁해지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를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이 하게 유지하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이 혼자 잘 설 수 있게. 그게 종교나 철학, 예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극단 세력들은 보면은 나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자존심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개신교 전반에서 느끼죠.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정한 선을 떠놓고 산신령한테 빌더라도 그거는 나와 그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긴 하죠, 물론. 그래서 나는 이런 욕구가 있고 힘들다.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이야기한다. 이 방법이 신과 통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다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나한테 맡겨도 이거거든요. 이 차이는 극복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도 내리막을 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종교가 더 이상 발을 뻗칠 데가 없어요. 꽉 찼거든요. 근데 인프라는 많거든요. 거기 전도사들 밥 먹고 살아야 되죠. 교회에 뭐 운영비 나와야 되죠. 목사 월급 줘야 되죠. 이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불교도 마찬가지인 게 불교, 기독교 합치면 더 이상 교인들이 늘지 않고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쭉 드렸었고요. 그런 걸 한번 더 확인하게 되고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영상 어제는 말만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댓글들을 보시고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멀쩡한 양심을 가진 평신도들은 왜 절교 안 하냐. 정광훈하고 왜 비난하지 않느냐 하지만 정작 비난하지 않거든요. 교회 전체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거품 속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바깥 세상에 여러 가지 규제와 법규로 언론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보다는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를 지킬 때 종교를 건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국면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 개혁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세력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신나가 주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 라이타 오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방화 시도가 있었죠.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저는 이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신나를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뿌립니다. 이렇게 법원 건물 안에.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서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졌어요. 충분히 불이 붙었을 수 있어요. 아마 조그만 불은 붙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을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갔거든요. 불이 거기에 종이에 그리고 신나에 옮겨 붙는 건 봤을 거예요. 한 이 정도 커지는 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폭도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옥상에는 20여 명의 서부지법 직원들이 또 대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예, 그도 곧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나왔으니까. 자, 누가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자, 이 사람 잡아서 이 사람과 좀 전에 잡혔던 그 전도사하고 정광훈의 역학관계, 여기서 뭐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주요 주제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신나도 그렇고 박차고 들어간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뒤에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가 신뢰하는 지도자는 한 팀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박정희가 마지막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박정희의 말로에 미국이 개입돼 있다는 소리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박근혜는 미국하고 사이 좋았습니까? 저도 주장하잖아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박근혜는 중국에 붙으려고 했다. 미국은 이용하려고만 했다.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남북 통일을 이뤄내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을 내팽개 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이 대노했다. 그래서 탄핵됐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주니까. 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정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윤석열이 사이가 좋습니까? 천만에요. 예, 그 아닌 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미국이 윤석열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천추의 적으로 생각하는 북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옥 같은 일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리할지는 그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 올지 안 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전체는 또 개안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종북주의자입니까? 이것은 뭐냐? 제가 엊그제 소개드렸던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 말을 했는데 종북주의자 아닌가? 반국가 세력 아닌가? 그리고 주한미군에다가 김정은 요새 잘 있나?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4년 만에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으로서 김정은에 대해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정은 잘 있대, 걔 요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말을 동문수답을 하더군요. 답을 한미 방위 태세를 확인해 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적답을 피하고 제가 작년 7월 25일 날 올렸던 동영상이고 오늘 이 사진을 다시 대문 사진으로 썼습니다. 트럼프는 종북 좌파 세력인가? 비슷하죠? 예. 네타냐후를 팽하고 김정은은 친건. 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만은, 제 채널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미국이, 그럼 트럼프가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답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제가 김태효가 며칠 전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당당했어요.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은 상당히 다소곳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트럼프 취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헌재에 직접 등장한 것. 자, 제가 엊그제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헌재의 등장은 윤석열이 구속에 몰렸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메시지 오늘 박선원이 이야기한 그 메시지에 김태효는 절망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저런 입장을 취하는데 윤석열은 이미 그 손바닥에 올라가 있어요. 그 손바닥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하니까 트럼프의 최근 언급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취임하던 날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김태효가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아까 박선원이 인용했던 부분, 이제 또는 김정은 또는 북한입니다. 그건 핵 보유국이다. 우리 잘 지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겁니다. 자, 이것은 계속 이어져 오던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에 그리고 국무장관이 둘 다 공히 북한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방안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즉 핵 보유 지역으로 올린다. 트럼프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이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어느 문건에도 지금 북한을 미국이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고 김태호가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네. 자, 여기에 대해 더해서 트럼프가 아까 박선원이 인용했던 부분은 우리 주한미군한테 인사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 최근에 새로 왔잖아요. 인사하면서 김정은 잘 있나? 예, 이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잘 지냈다. 김정은은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주한미군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 공론화됐다. 이것만 해도 큰 진보다. 김태호가 풀이 확 죽을 정도로. 자, 윤석열도 이걸 알고 있다. 그래 정도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갔다. 헌재로. 그래 본다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은 과거에 이거 23년 자료 예전에 썼던 건데 이게 아마 그때 자유총연맹 아마 생일날 가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전 정부 겨냥, 즉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반국가 세력들 북의 제재를 해제를 업소하고 종전선을 합창했다. 그 밑에 내용 읽어드리면 작은 글자 된 거.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예,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이랬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추진을 할 때 종전선이라는 표현은 국내에 트라우마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북에 대해서 조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예. 그리고 그 문 정부를 이은 지금의 민주당 정부도 똑같이 종국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태호의 정책도 이게 다 기반을 두고 있다. 김태호가 안보실 1차장으로서 그 계엄 계획에 얼마나 발을 많이 들이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푹 떨군 것은 미국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은 예전에 정해졌는데 왜 이번에 고개를 훅 떨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또 다른 추가적인 계기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뭔가 있었겠죠. 자, 오늘 그 공수처가 몇 번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금 구속된 자들의 공소장에다가 윤석열을 내란 수괴 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바로 인원 100명을 투입해서 국방부부터 뒤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김태효의 낭망하고도 상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박선원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걸 김태효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전선언. 이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라고 윤석열이 했던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은 엄청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언론에서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많은 자료들이 트럼프의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 주류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지면 자료는 다 있었어요. 네. 자, 그게 현실화될 것이 눈에 뚜렷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러시아와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던 북한이 남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지금 현실화된 거지 않습니까? 김태호가 고개를 푹 찌그러뜨릴 정도로. 그게 다가오니까 그 압박감에 했다. 그런 말씀 제가 계속 들어왔죠. 예, 오늘 이런 자료까지 활용해서 얼개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트럼프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의 정책적 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루기 힘든 해외 정상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남한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은 네타냐후 상황보다 더 미국의 이해관계에 더 중요해요. 바로 러시아가 뒤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을 제어하는 거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작년 7월 24일 날 네타냐후가 상하원연합 연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이게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때 해리스가 불참해요, 부통령이. 왜냐하면 그때 반 이스라엘 정서가 미국 젊은 층에서 확 번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일부러 안 간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후보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네타냐후가 이미 실세로 등장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직접 찾아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남한에 접근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절대 바이든처럼 팍팍 끓인다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갑자기 뭐 돌발적인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고편이 나와요. 트럼프는 좀 전에 보셨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본격화된 거예요. 김태호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약속을 안 잡아줬어요. 이게 골탕을 먹였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니네 금요일에 만나자네. 이거는 자기가 흔들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를. 나를 만나러 와서 목을 빼고 만나러 오고 싶어 하는데 골탕을 먹였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때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아니에요. 7월 달이잖아요, 작년에. 근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은 국내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윤석열도, 김태효도 조마조마했겠지만, 자, 그거하고 비상계엄 준비하는 거하고는 일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달부터 본격화됐는데 그때 2월에 무슨 블링컨이 온 무슨 서밋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던. 그때 북한을 자극해 주길 바랬는데 블링컨 절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때 계기였다고 봐지는 겁니다. 아, 미국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겠구나. 자, 이렇게 골탕을 먹였고, 그래놓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유태인을 무시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게 안 갔다고. 상하원 합동연설회에 안 갔다고. 여론을 의식해서 안 갔다고. 그렇다고 네가 유태인을 버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에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까내리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도 뭐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유태인을 지지하는데 네타냐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본심과 가까운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리스한테 데미지가 가게. 예. 자, 그다음 네타냐후하고 그래 금요일날 만나자 이래놓고는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트럼프한테 보낸 편지를 공개했어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 읽혀요. 예. 지금 바이든이 하는 방식하고 윤석열이 하는 방식은 상당히 비슷해요. 되게 충동적으로 뭘 하거든요. 요번에도 그 충동심 때문에 말아 먹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가 당선됐네, 비상계엄 못하겠네 준비는 해왔지만 순리대로 흐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다른 방안을 찾거나 내가 한 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면 그게 정치인의 태도잖아요. 자기 밑에 전 나라가 걸려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서 다 말렸겠죠. 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니까. 이래 하면은 우리는 탄핵되고 우리는 전부 다 반역자 된다고 한덕수가 이야기했겠죠. 국무위원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쭉 오래 해왔는데 그게 핵심적인 요건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적대적 행위를 했었어야 돼요, 남한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네타냐후를 만난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대통령이 보낸, 지금 거기는 이제 웨스트뱅크 서안에 있는 어떤 형식적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것을 올려서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다. 금요일에 네타냐후 만나기를 고대한다. 자기 골탕 다 먹여놓고는.
그래놓고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중동의 평화를 더욱 고대한다.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고 외교를 하는 방식이고 절대 단순하지 않다. 잘 따라가 보면 그의 의사가 다 읽힌다. 이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사 표현을 이미 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하고 해석하지 않아서 풀이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교류, 남북 통일의 가능성은 상당히 다가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저항해내는지, 물론 그러다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힘이 짱짱한 트럼프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떨 때 여우같이 행동하는 트럼프가 뒤에 있으니까. 힘까지 가지고 있고 여우 같은 머리까지 가지고 있다. 이 구석에 몰린 윤석열이 이걸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힘 차이, 체급 차이가 너무 나고 기본적으로는 국제 관계에 있었어 아직은. 예, 그래서 통일이 상당히 다가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 아까 쭉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골 탈퇴하게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네, 스스로 반성하거나 할 사람들은 또 선의를 가진 분들은 눈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미 여러 가지 데미지를 끼쳤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소화할 수 있다.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노파심으로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걔가 뭐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건복지 쪽으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RFK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때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대리전이고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미 군산 복합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젊은이들, 몇십만 명의 젊은이들, 50만 명, 60만 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몇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이것 때문에 희생된 것이고 미국도 그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PS는 안 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RFK가 주니어가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JD 벤스 부통령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핵심 인사들도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미국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트럼프가 공화당이라고 해서 공화당 대통령인 줄 아세요? 공화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이에요. 보수화돼가지고. 공화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 개념이 지금 확실히 다 뭉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로 트럼프가 돌진을 해서 각계격파를 다 시켜버렸어요. 내부를. 근데 그 껍질은 아직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니까 지도자보다는 그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니까 보수라는 껍질을 그래야지 기본편을 오니까 그런 척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RFK 주니어의 의견과 다 똑같아요. 핵심 지도부가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희망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계속 위축될 거지만 세련되고 우아하게 늙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 미국이 우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푸틴이 이야기하는 단극화 세상에서, 패권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이죠. 한국을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요 거점으로. 러시아와 해양 세력,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을 소통,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나라로 올라서야 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국방력 많이 신장했잖아요. 문정부 때.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들이, 러시아, 미국이, 그리고 G7이, 왜 G7도 유라시아로 연결될 거니까 뭐 유럽 국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야지 호주에도 기회가 생겨요. 지금 호주는 눈치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약해지는데 중국은 세지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 남중국해가 확실해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쫙 서게 될 겁니다. 인도하고 쫙 같이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미국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간다. 그 새로운 방식에
첫 메시지, 상징적 메시지는 북미 종전선언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새로운 단계,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새로운 경제적 메시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머스크 경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그를 확실히 지지해주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삼위일체가 무너질 날이 지금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김태희 얼굴에서는. 이게 전파가 좀 늦겠지만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정강훈도 다 무너지는 거고 폭삭폭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신교도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딱 무너지면, 이게 아니다라고 되면. 여기에 갑자기 윤석열 대신에 김정은 얼굴이 들어간다는 컨셉이거든요. 지금 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자, 그런 것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미 대사가 돌아가고 나서 새로운 대사가 오지는 않았는데 대사 대리가 왔어요. 조셉 윤이라고 한국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는 국민의힘, 어제는 지금 민주당을 방문하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본 건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대리로 온 것은, 물론 이 사람이 대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한, 미 대사를 누구로 할 건지. 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를 땜빵하러 온 거예요. 자, 이것은 크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어떤 향후 전망을 하고 있을까? 국민의힘이 자기 미국의 이해관계, 트럼프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을까? 지금 중요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일을. 아니면 민주당 정부 쪽이 잘 맞을까?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권영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일단 처음에는 대리를 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조셉 윤이 귀속말로 우리말로 정정해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낮다고 봐지거든요. 생각의 비중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상당히 이제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축하한다는 거, 우리가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공화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같은 보수 정당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그런 걸 잘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 옛날에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옛날에 민주당이 아닙니다. 미국에.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는 일견 진보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서는 제가 봐서는 외교 정책은 되게 진보적이죠. 이때까지 미국이 힘의 정책이었어요. 이제는 전쟁을 위해서 빠져나오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건 엄청나게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고 굳이 진보 보수로 가르자면은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정치는, 그리고 외교는 권영세의 말과는 다르게 그냥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외교를. 그게 접수가 조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권영세에 대한 세계관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시각이. 자, 그래서 트럼프가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근데 아까 트럼프의 개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타냐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메시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제 채널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주한 미대사 누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금 미국의 핵심 인사들을 봤을 때는 그들끼리 이야기가 잘 맞거든요. 확실한 그 지배력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우리 윤석열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의 스케줄에 맞게 드라이브를 바로 걸 겁니다. 거기에는 윤석열이 언제 탄핵이 된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언제 나온다, 이 시간 계산까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한미 대사가 오겠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